우리 65년 전에 일본로부터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해방시켜 주신 것에 대하여 우리 다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특강을 다시 한번 총정리하면서 잠깐 우리가 생각하겠습니다. 오늘이 36년 동안 나라를 빼앗겼다가 다시 찾은 대한민국의 해방 기념일입니다. 오늘이 독립기념일입니다. 한 나라가 바로 되려면, 한 나라가 잘 되려면, 이 국가와 나라는 나와 우리 가정을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국가와 나라가 잘 돼야 내가 잘 될 수 있습니다. 나라가 망한 뒤에 내가 어디 있나요? 나라가 망한 뒤에 가정이 어디 있나요? 한꺼번에 다 없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국가와 나라는 나를 지켜주는, 나를 담아주는 그릇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한 나라와 국가가 잘 되려면요, 세 가지가 잘 돼야 된다. 첫째는 어떠한 체제, 어떠한 정치 체제를 갖느냐, 어떠한 정치 체제를 선택하느냐, 이것이 한 나라의 흥망성쇠와 잘되고 못됨과 한 나라가 행복한가 못함에 대하여 아주 중요한 선택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요. 어떠한 정치 체제를 갖느냐가 그 나라의 하나의 결정타다는 것이요. 근데 대한민국은 해방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지구상에서 가장 좋은 선택인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한 것이 우리나라는 복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지나간 우리 그 역사 공부를 잠깐 하자면은 지금 요즘 와서 보니까 KBS, MBC 텔레비에서 들어 지금 이제 뭔가 우리가 하는 이 운동의 영향이 커요. 지금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역사를 모른다 해서 지금 TV에서 난리 났어요. 그리고 중고등학교에서 역사 없어졌어요. 가르치는 과목이 없어져 버렸어요. 대학에서 시험 볼 때 이 국사 시험을 안 봐요. 안 보니까 애들이 그 점수 안 따는 그 공부는 아예 안 하는 거예요. 없어져 버렸어요. 어제도 TV에 보니까 어떤 고등학생들, 대학생들 길 가는데 TV에서 카메라 대고 이렇게 여론조사 하니까 보니까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 이름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승만이라 그래. 그걸 알아. 그 다음 대통령은 뭐니까 몰라요. 그래. 그 다음에 일본의 친일파 이름이 뭐예요? 모른다 그랬다. 그러니까 역사를 모른다. 대학생들도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운동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대한민국에 살면서 역사를 모르면, 역사를 모르면 같은 일이 또 일어난다. 그러면 지나간 역사를 다시 총정리하자면 이 대한민국은 언제부터 망했냐 하면은 대한민국은요 우리나라의 그 조선 말기의 왕인 철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철종요. 누구라고요? 철종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철종이라는 임금이 애를 못 낳답니다. 애를 못 낳으니까 왕을 물러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왕을 양자를 드렸어요. 양자를 드렸는데 양자를 드릴 때 그때 양자로 뽑힌 사람이 누구냐 하면 고종이요. 고종. 뭐라고요? 몇 살 때냐면 8살 때래. 8살 때. 몇 살 때요? 그 8살짜리가 왕으로, 왜냐하면 철종이 몸이 아파가지고 일찍 죽으려고 그래. 일찍 죽으니까 이게 8살짜리가 왕으로 선택을 되니 그게 뭐 알겠어요? 그리고 이 철종의 그 위에 조상들이 왕을 선택할 때에 왕을 그 세자를 양자로 데려올 때에 그 왕의 친아버지, 이 친아버지가 너무 똑똑하고 너무 머리가 좋으면 자기 어린 왕을 왕으로 넣어놓고 뒤에서 자기가 왕을 자꾸 이래라 저래라 시킨다 이거야. 그러니까 아예 그 아버지가 병신 같은, 거지 같은 아주 멍청한 그런 집안의 아들을 왕으로 선택을 해서 뽑힌 것이 이게 고종인데, 고종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대원군이요. 대원군. 뭐라고요? 이 대원군은 왕이 아니요. 자기 아들이 8살짜리가 왕으로 들어가니까
이 친아버지가 이게 대원군인데, 대원군인데, 이 대원군은 머리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냐 하면 자기 아들을 왕으로 넣으려고 벌써 이 철종이 몸이 아프고 벌써 이게 아들 없이 이게 세상이 가는 걸 보고 이 대원군이가 얼마나 머리가 좋냐면 자기 아들을 고종을 왕으로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부모가 너무 똑똑하면 안 된다. 부모가 똑똑하면 아들을 넣어놓고 자꾸 뒤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대원군 이놈이 보통 머리가 좋은 이놈이 일부러 정신병자 행세를 했다는 거야. 야, 옛날 사람 지금 머리가 좋지? 일부러 말이야 이 종로 거리를 다니면서 술을 먹고 말이야 막 이렇게 헛소리하고 막 이랬다. 그러니까 저런 아버지 병신 같은 아버지 밑에 아들이니까 고종이니까 고종을 데려다가 왕을 시키면 뒤에 아버지가 아들한테 행세를 못한다. 그래가지고 고종을 뽑았는데 대원군의 작전대로 맞은 거예요. 대원군이 자기 아들이 8살짜리 왕으로 들어간 뒤에 정신을 바짝 차린 거지. 그때부터 술도 안 먹고. 이해가 돼요? 하는 말이 뭐냐면 내 아들이 왕이 됐는데 나이가 8살밖에 안 되니까 우리 아들이 자꾸 날 보고 싶다 그러고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르쳐달라 그러니 나도 같이 좀 들어가야 된다 해가지고 이놈이 작전적으로 따라서 들어온 것이 옛날 사람 지금 머리가 좋은 거요. 이것이 바로 흥선대원군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이때부터 이 대원군이가 8살짜리 아들을 놓고 뒤에서 모든 국가의 행사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작힌 대로 하는 거예요. 하다가 이 대원군이가 고종이 장가갈 때가 됐네. 13살이 됐네. 근데 이제 며느리를 구하는데 자기의 경험을 아는 거야. 며느리가 너무 똑똑한 며느리가 와버리면 자기가 이제 앞으로 자기 아들 어린 왕을 붙잡고 이렇게 저렇게 하라 말 잘 들었는데 며느리가 들어와서 내 아들이 며느리 말을 듣고 자기 말을 안 들으면 자기가 뒤에서 제대로 못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며느리를 구할 때 제일 멍청한 며느리. 그러니까 공부도 못하고 하는 아예 그냥 한문도 천자문도 못 읽는 이런 며느리를 골라서 뽑은 것이 고종의 부인 민비요. 민비. 뭐라고요? 민비를 뽑아가지고 이 흥선대원군이 나쁜 놈이요. 그래가지고 그 민비 자기 며느리를 공부도 못하고 이런 집안의 애를 데려와서 방에다 가둬놨어 며느리를. 아예 애 낳는 기계만 되라고. 애만 낳으라고. 그래서 지가 뒤에서 왕노릇 계속 하려고. 그러니까 민비가 시집을 가서 시아버지가 방에다 가둬놓으니까 바깥에도 못 나가게 하지 심심하지 하니까 방 안에서 책만 읽어서 책만. 뭐만 읽어요? 그러니까 그때 민비가 거기서 독학을 했어. 방 안에 갇혀가지고 여러분도 심심하면 하여튼 책만 읽으시오. 그때부터 천자문을 읽고 그 다음에 사서삼경, 명심보감, 그 다음에 삼국지 이런 책을 밤낮으로 읽다가 보니까 이 민비가 이게 오히려 똑똑한 놈이 되어버렸어. 그래가지고 민비가 이제 13살이 넘어서 어른이 딱 돼서 보니까 이 나라가 자기 남편 고종이 왕인데 사실은 자기 남편이 병신처럼 왕노릇도 못하고 자기 시아버지인 대원군이가 왕도 아니면서 뒤에서 이리라 저리라 하니까 며느리가 자기 남편을 붙잡고 주상전하 내가 누굽니까? 아니 중전이지. 그러면 내 말을 들어야 돼요. 시아버지 말 들어야 돼요. 하자. 그래가지고 민비가 옆에서 자꾸 시아버지에 대해서 시비를 거니까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쫓아내려고 그랬어. 새로 며느리를 보려고. 그 민비가 그걸 알고 자기 시아버지를 그냥 역공을 해서 시아버지가 며느리한테 쫓겨가지고 중국까지 도망갔어. 대원군이가. 도망갔다가 다시 또 어떻게 해서 다시 돌아왔어. 이번에는 시아버지가 다시 며느리를 쳤어. 그 며느리가 쫓겨나서 여기 경기도 여주까지 도망을 갔어.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한번 도망갔다가 며느리가 한번 도망갔다가 이러는 사이에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는 망한다고 성경에도 쓰여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절대 싸우면 안 돼. 싸우는 집구석은 망해요. 그 나라가 며느리하고 시아버지하고 맨날 전쟁 붙고 싸우고 남편인 고종은 이건 허수아비처럼 일로 붙었다가 자기 아버지한테 붙었다가 여러분 여기서 시집가서 결혼생활 해본 사람은 잘 알지만 제일 시집살이 하기 힘든 게 뭔지 아시오? 돈 없는 것도 아니에요. 가난한 것도 아니에요.
남편이요, 우유부단했어요. 남편이 엄마 쪽으로 갔다가 마누라 쪽으로 갔다가 이 집이 제일 살기 힘든 거예요. 쉽사리 안 해봤나? 하여튼 여러분 잘 모르니까 그냥 지나가자고. 그러니까는 나라가 그냥 쫄딱 자꾸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니까 어떻게 됐냐? 백성들이 불만이 크고 그 중에 전라도 정읍이란 곳에 정읍이란 곳에서 우리 종씨 전봉준이라고 해서 전봉준 뭐라고요? 전봉준이가 아주 대단한 사람이요. 도대체 왕실을 보니까 며느리하고 그 시아버지하고 맨날 싸움만 하고 말이야. 나라가 망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왕을 바꿔야겠다 이거야. 이런 왕을 나라에 둬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전라도 시골 정읍에서 농민들을 선동해가지고 데모를 일으켜서 저 경복궁으로 서울로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데 전라도 전주를 지나니까 전주는 인구가 많잖아. 거기에 고물이 많이 붙어서 앞으로 우리도 하는 이 운동에 고물이 붙어야 돼. 대한민국 우리 하는 이 운동에 1000만 명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고물이 붙으니까 세력이 세졌어요. 다시 이제 거기서 그 바로 전주 위에 삼내라고 있어. 삼내 고속도로 가다 보면 내가 그 부흥에 가서 아는데 삼내 오니까 사람들이 확 모인 거예요. 대전을 통과하니까 대전이 도시가 크잖아 옛날부터. 대전에서 사람들이 막 다 대나무를 깎아가지고 죽창 들고 못 살겠다. 왕을 바꾸자. 도대체 왕이 맨날 쓸데없는 짓만 한다. 해가지고 이제 들고 일어나니까 그때 우리나라의 경복궁에 여기 청와대의 경복궁에는 우리나라의 그때 왕이 고종과 민비가 그 소리를 들었어. 밑에서 올라온다고 왕을 바꾼다고. 근데 그걸 진압할 힘이 없어요. 나라가 다 약해가지고 우리나라 군대가 15,000명밖에 없어요. 15,000명. 몇 명이요? 나라가 무슨 군대가 15,000명밖에 없는 나라요. 그러니까 이제 겁이 나가지고 그때에 그 민비란 그 우리나라의 국모 그러니까 고종의 마누라지 이 민비가 여자들은 잔머리가 잘 돌아가는 거야. 여자들은요 적은 거는 머리가 굉장히 빨리 돌아가. 근데 큰 일은 망쳐버려요. 민비가 자기 신랑 고종한테 큰일 났으니까 우리가 일본한테 좀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일본 군대한테 전봉준의 통학난을 잡아달라고 부탁을 해서 일본군이 들어왔어. 들어와서 어디서 붙었냐? 공주에서 붙었어. 공주에서. 어디에서? 그 전라도에서 올라오는 세력하고 일본 군대하고 공주에서 이제 싸움이 붙었는데 우리나라 동학난 무슨 뭐 전봉준이야 해봤자 대나무 깎아가지고 축창 가지고 우우 하면 올라오고 일본 군대는 그때 벌써 신식 총을 가지고 딱 쏘니까 처참함에 우리 종씨가 슬픔으로 우리 종씨가 말이야. 참 우리 종씨가 대단한 사람인데 말이요. 내가 지금 그거 하려고 그래. 전봉준의 난을 일으키려고 그래. 내가 지금.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전봉준 난이 여기서 제압을 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지금부터 문제야. 일본 군대가 그러면 대모원을 다 제압했으면 자기 나라로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돼 안 가야 돼? 안 가는 거야 그때부터 일본 군대가. 안 가고 한국한테 뭐라냐면 잡아준 대가를 내놓으라 그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잡아준 대가 그러면 쌀 몇백 석 주겠습니다. 쌀 몇백 석 가져가시오. 싫다 그래. 그러면서 일본 군들이 비비가 되면서 안 가는 거야. 안 나가고 또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 우리가 일본으로 돌아가면 이번에는 전봉준이 아니고 김봉준이가 일어나. 또 일어나면 우리가 또 와야 되잖아. 그럴 것 없이 너희 나라는 보니까 지킬 힘이 없으니 우리가 지켜줄게 해서 지금 경복궁 있죠. 경복궁. 오늘 여러분 거기 오늘 저기 시내 종각 앞에 갔다가 경복궁 구경하러 가보세요. 경복궁의 경비를 지금은 청와대 경비요. 이 청와대 경비를 일본 군대가 맡게 됐어요. 일본 군대가. 무슨 군대가? 그 나라가 다 망한 거지. 일본 군대가 우리가 왕을 지켜준다 이거예요. 일본 군대가 우리나라 청와대 경비를 딱 둘러싸고 있으면서 그때부터 일본 놈들이 이 나라를 먹으려고 시도를 하는데 첫 번째 시도를 어떻게 했냐. 우리나라의 젊은 청년들을 일본으로 데려가서 유학을 시켜. 이완용이라든지 김옥균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일본으로 데려가서 유학을 시키는데 우리나라 젊은 청년들이 일본을 가보니까 세상에
문화 충격이, 무슨 충격이? 이 대원군이라고 하는 나라를 망친 우리나라의 그 고종의 아버지가 사실은요, 지금 좌파 빨갱이 우리나라의 이 짤뱅이들이 자꾸 역사를 비트는데, 미국이란 나라가 동양 쪽에 일본도 그렇고 한국 쪽에 와서 강화도에 와서 우리하고 친구하고 국교를 같이 맺자고 미국이 몇 번 제안을 함대를 가지고 왔어요. 미국이. 아멘. 왔는데 대원군이가 그때의 세국정책, 나라를 망친 세국정책, 지금 북한 김정일로 말하면 우리 민족끼리 살겠다. 이것을 통해서 막 여기다가 말이야, 미국 배한테 말이야, 돌을 던지고 말이야. 그러니까 미국 배가 이게 섭섭해서 돌아간 거예요. 돌아가서 일본하고 했어. 일본 사람들은 일찍이 여러 나라들하고 잘 교류를 해서 그때 대원군이가 미국 배를 거부하고 우리는 우리끼리 산다고 거부하고 이게 일본은 받아들이고 이 차이가 일본한테 우리가 60년이 들어서 60년. 몇 년이요? 나라가 60년이 일본한테 뒤떨어졌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청년들이 일본을 유학을 하러 가보니까 세상에 거기는 일본은 벌써 열차가 달려 열차. 우리나라는 마차도 없는데 구르마도 없는데 일본은 열차가 달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일본은요 벌써요 문화가 발전돼 가지고 내가 이성균 목사님한테 내가 배웠는데 한국 청년들이 일본만 갔다 오면 그냥 정신이 다 돌아서 온대.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그때에 불이 없어요. 불이 없으니까 그 나무에다 구멍을 뚫어 가지고 나무에서 계속 나무를 비벼 거기다 솜을 이렇게 넣고 나무를 계속 분지르면 거기서 불씨가 나면 이 불을 가지고 집집마다 불을 서로 나눠 쓰는데 우리나라의 한식이라고 하는 명절이 한식의 명절이 왕이 불을 내려주는 날이라 그랬어요. 그 왕이 백성들에게 불을 내려주는 날이 그 한식 날이에요. 그 왕이 불을 내려주면 집집마다 불을 옮겨서 우리 옛날에 부활절 때 촛불 예배 보는 것처럼 집집마다 불을 서로 나눠 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며느리들이 그때는 제일 사명이 뭐냐? 불 안 꺼뜨리는 거, 불 안 꺼뜨리는 거. 집집마다 이제 불을, 아침에, 저녁에 불 피워가지고 알불을 이렇게 덮어놨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며느리 불을 살려내야 돼. 불 꺼뜨리면 그 집의 며느리는 나쁜 며느리요. 그런데 일본을 가보니까 성냥이 있어가지고 불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더라 이거예요. 필요할 때마다 불을 성냥에서 탁 끄니까 불이 푹푹 일어나니까 그때 유학 간 젊은 청년들이 생각하기를 일본 사람은 아예 우리하고는 다른 신의 아들. 무슨 아들? 신의 아들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 유학만 갔다 오면 다 이 젊은 사람들이 고종한테 뭐라고 하냐면 왕이여 우리나라는 소망이 없습니다. 아예 일본하고 나라를 하나로 합치는 게 이 나라가 살 길이라고.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완용이나 계약파 이런 사람들이 아주 나쁜 사람으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고 공부를 했지만 역사적 배경은 그렇지 않아요. 이완용이가요 그렇게 나쁜 놈은 아닐지도 몰라.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젊은이로 일본을 가보니까 우리가 일본하고 나라를 합치는 것이 도저히 우리나라는 스스로 생존할 나라가 안 되더라 이거요. 그러니까 이완용을 나쁘다고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이완용보다 더 나쁜 것이 우리가 스스로 우리나라를 지키지 못한 거야. 이해되시면 아멘이요? 그래서 고종한테 자꾸 이제 그 나라를 일본하고 자꾸 합치자 그래. 일본만 갔다 오면 얘들이 자꾸 합치자고 압력을 넣어. 그러니까 일본 군대가 또 자꾸 그 경복궁을 포위하고 있으면서 자꾸 나라를 합치자고 압력을 넣으니까 그때에 민비가 후회한 거야. 내가 동학난이 일어났을 때 전봉준이하고 협상을 해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끼리 해결을 해야 될 것인데 괜히 일본 놈들한테 오라 그래가지고 이 나라가 망하게 됐다 해서 다시 또 여자의 머리가 또 빠르니까 민비가 저녁에 모르게 러시아한테 소련한테 일본군을 물러달라고 해서 이 대신을 보내요. 보내니까 일본 놈들이 알아차렸어. 민비가 사람 보낸 것을. 그래서 일본의 자객이 저녁에 들어와서 민비를 칼로 가면서 역사 잘하는 사람들 몇 군데 찔렀어. 그냥 시체를 난도질해서 죽여버렸어. 우리나라 국모가 그래서 죽은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번에 경복궁 다 수리해서 어제 오늘부터 오픈한대.
경복궁 가면 거기 민비가 죽은 방 그대로 있고, 죽었을 때 있었던 그 장롱 같은 거, 그 개 같은 거 그대로 있대요. 그대로 놔뒀대요. 여러분 가서 구경 한번 하세요. 그러니까는 그 민비가 죽고 난 뒤에 이제 남편인 고종한테 무언의 압력을 넣어. 너도 두 손 들지 않으면 죽어. 네 부인 죽는 거 봤지? 저렇게 죽는 거야. 그러니까 고종이요, 겁이 났어. 아소리도 못하고 일본하고 나라를 합친 그것이 1910년 이것이 한일 합방이라 그러는데, 요즘은 강제로, 합방이라는 것은 둘이 좋아서 합쳤다는 뜻이고, 요즘은 병합이라 그래요. 병합. 뭐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싫어하는데 일본놈들이 강제로 나라를 뺏었다 이거야. 이게 1910년도요. 이해되시 마음에? 그래서 우리나라 왕의 공주인 덕혜공주가, 왕의 딸이 덕혜공주가 일본으로 잡혀갔어. 원치도 않는 일본놈들하고 강제로 결혼을 시켜. 덕혜공주가 일본에서 쓴 일기장이 있어, 일기장. 그 일기장을 보면 눈물로 써놨어. 13살 때. 몇 살 때? 13살 때 우리나라 공주가 일본에게 잡혀가고, 그리고 영친왕이, 우리나라 왕의 후손인 영친왕이 일본으로 강제로 잡혀갔어. 잡혀가서 우리나라를 없애려고 일본의 여자하고 강제로 결혼을 시켰어. 그래서 거기서 난 아들이 있어요. 그게 사실 우리나라의 왕인데 일본 여자를 통해서 낳았다고 해서 우리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미국의 하버드 대학 나왔어요. 하면 지금 죽었는가 하여튼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이방자 여사라고 했잖아요. 이방자 여사 그게 우리나라의 국모인데 일본 여자예요. 일본 여자인데 이렇게 우리나라는 서서히 나라 전체가 없어져가는 이런 운명이 되었다 이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요. 그러다가 1919년이 이게 9년 만에, 나라가 넘어간 지 9년 만에 3.1 독립운동이 일어났는데, 지금은 핸드폰도 있고 텔레비 신문도 있으니까 금방 알지만은, 옛날에는 텔레비 핸드폰 신문 하나도 없으니까 나라가 일본한테 넘어갔는지 1910년 넘어가도 백성들이 몰랐어. 어떻게 됐는지. 그것이 입에서 입으로 소문을 다 아는 것이 1919년 19년이 걸렸어. 9년 3.1 독립운동 9년. 그때에 온 국민들이 이제 수근수근 나라가 없어졌대. 나라를 다 팔아먹었대 왕이. 그리고 우리나라의 왕의 후손 거기 영친왕이 일본으로 잡혀갔대. 그리고 이제 한국말도 못 쓰게 한대. 이름도 전부 창씨개명 일본식으로 다 바꾸래. 성도 바꾸고. 그러니까 말도 없어지고 성도 이름도 전부 다 일본말로 하고 이름도 다 바꾸라고 하니까 그리고 나중에 일제 말기에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때 우리 시골에서 내 강대상에서 자식들 말 안 들으면 붕아를 띄워버린다 그러는데, 이게요 일본 시대에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나중에 한국 후손을 없애려고 한국의 남자들의 씨를 없애려고 여자들하고 결혼시켜도 애가 안 생기게 하려고 전부 풍화를 띄워서 군별로 면별로 1년에 몇 말씩을 갖다 바치라 그랬대 일본한테. 이거는요 참 이 바로보다 더 나쁜 놈들이에요. 바로보다가. 뭐보다가요? 일본 놈들이 그렇게 나쁜 짓을 했다 이거예요. 한국 앞에. 이해되시면 하면요. 그래서 유관순을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김구 선생, 그리고 또 이승만 해서 민족의 지도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3.1 독립운동을, 우리나라를 찾아야 된다고 일어났는데, 그때는 힘이 벌써 없어. 일본 헌병들한테 다 잡혀 죽어서 3월 1일 날 1919년 3월 1일 날 독립운동 때, 이때 7,50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7,500명. 몇 명이요? 이번에 천안호 사고를 통해서 46명이 죽어도 우리 모든 국민들이 다 초상이 나고 나라가 그래 됐는데, 그 당시 인구의 숫자에 7,500명이 죽는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나라가 됐는가. 7,500명이 죽어서도 나라가 독립되지 못하고 결국 사람만 죽고 전부 백성들이 통곡하고 일본놈들의 헌병한테 다 죽어가지고 이제는 앞에서 뭐 소리 좀 지를 만한 사람은 다 죽은 거예요. 그 당시에 지도자 7,500명이 죽었으니까 요즘 목사님처럼 정강훈 목사처럼 이렇게 소리라도 좀 지르고 나라를 바로 세우자 이렇게 말이라도 좀 하는 사람은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 뭐냐, 속으로는 기분 나빠도 무서워서 이렇게 겁나가지고 다 우리고 있는 이런 사람만 사는 거예요.
이래서 이 사람들이 다 슬픔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그때에 이제 소련이 끼어들어요. 소련이 그때에 우리나라의 독립운동, 3.1 독립운동을 통하여 실패한 것 때문에 슬픔에 젖어 있을 때 이 마귀가 틈탄 거예요. 소련이 우리가 도와준다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도와준다. 누가 도와준다? 소련이. 그래가지고 소련이 김만겸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공산주의자를 한국으로 파송해서 우리나라 그때에 그 박헌영이라고 하는 그 경기고등학교 2학년 단 애가 7,500명이, 그때까지는 박헌영이가 빨갱이 아니요. 7,500명이 죽는 걸 보고 너무 슬퍼서 다시 이제 자기도 김구처럼 공부해서 독립운동가 되려고 상해를 갔다가 김만겸이가 박헌영을 포섭을 했어. 몇 달 동안 훈련시켜가지고 공산주의 훈련시켜서 돈 300만 원을 줘가지고 이 박헌영이가 서울에 와서 1925년도 4월 달에 최초로 조선공산당이라는 최초의 공산당을 조직했다 이거예요. 이해됐으면 하면요. 이래 있을 때 그 일본 군대가 3.1 독립운동도 제압했는데 이게 조선공산당 박헌영 이걸 한 방에 치니까 박헌영도 잡혀서 깜빵 살고 또 그 함께 했던 사람들 다 깜빵 살고 나와서 1938년도에 2차로 공산당 조직을 다시 또 조직을 했는데 일본들이 다시 치니까 박헌영 주위에 있는 사람은 다시 2차로 깜빵에 붙잡혀가고, 그때 박헌영이는 변장술이 원체 뛰어나가지고 막 수염을 기르고 얼굴에다가 막 거지처럼 이렇게 하고 거지 옷을 입고 해서 이름도 바꾸고 성도 바꾸고 해서 박헌영이가 여기 전라도 광주에 내려가서 여기서 공산당 운동을 1945년 8월 15일이 바로 오늘이에요. 해방되는. 그때까지 공산당 조직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하면요.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우리나라에 해방이 왔어요. 해방. 자, 미국이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탄 2방을 때렸어. 그 원자탄의 위력은 대단해요. 내가 미국에 후쿠오카 가가지고요, 그 나가사키 갔어요. 그 원자탄 터질 때 그 기념관을 가서 보니까요, 와, 포탄 한 발에 일개 도시가 콘크리트고 뭐고요, 다 녹아버렸어요. 한 발이면 일개 도시가 그냥 다 없어요. 핵무기의 위력이. 근데 지금은 그게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써먹은 핵무기예요. 지금은 핵무기가 얼만큼 발전했냐?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진 핵무기보다가 1000배요, 1000배. 위력이. 몇 배요? 그러니까 서울은요, 한 방만 딱 때려들면 서울 전체는 다 날아가 버려. 불바다 다 날아가 버려. 사람이 그냥 다 흔적도 없어져 버려요. 원자탄의 위력이 그렇게 세요. 그래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탄이 이제 터졌는데, 세 번째 이제 동경을 때리려고. 거기 동경을 때려 다음은 동경을 친다 하니까, 동경에는 천황이 있잖아, 천황, 일본. 그러니까 두 손을 들고 우리는 항복했다고 해서 일시에 나가있던 일본 군대가 전부 도망을 치고 일본 군들이 다 도망가고, 우리는 그 덕분에 오늘 8월 15일 자, 독립 해방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한번. 근데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독립된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둘째는 미국의 은혜야. 이걸 자꾸 반미 운동하면 안 돼요. 미국이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탄을 때려줘서 우리가 이렇게 해방이 된 거예요. 아멘이요? 아멘이요? 그런데요, 그 좌파 애들, 빨갱이들은 자꾸 역사를 왜곡시키는데 뭐라 그러냐, 이렇게. 우리가 일본한테 나라가 넘어갈 때 동경에서 미국하고 일본하고 회담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미국은 필리핀하고 대만하고 이쪽을 차지하고 일본한테 우리나라를 넘겨주기로 동경 협약을 했다는 거예요. 미국하고. 그러니까 일본군들이 오기 전에. 그래서 미국은 해방시키는 것보다 더 나쁜 게 뭐냐? 우리나라를 일본한테 넘겨줬다, 미국이. 동경회담을 통해. 이렇게 좌파애들이 교육을 해요. 근데 그거는 사실이요. 그런데 그거보다 전에
그거보다 더 전에 미국이 우리나라하고 국교를 정상화하려고 우리나라하고 친구하려고 미국이 함대를 보내서 강화도에 몇 번 왔어요. 아멘. 왔는데 대원군 이 새끼가 이 나쁜 왕이 이게 왕이 아니지 대원군이 가짜 왕이지 이놈이 미국을 물리쳐가지고 미국이 일본하고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역사가들이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한날도 TV 토론하는데 보니까 민주당에 있는 그 어떤 사람이 나와서 미국은 우리들 해방시키는 것보다 더 나쁜 거다. 왜? 해방을 시켜주지만 처음부터 우리를 일본한테 넘겨준 것이 미국이다. 언제? 동경회담에서. 역사를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야. 아멘. 그 전에 대원군이가 우리나라를 먼저 우리가 미국을 안 받아들인 거야. 아마도 우리는 안 하겠다요. 안 하겠다 하니까 미국이 동경하고 가서 일본하고 붙은 거지. 그걸 역사를 그렇게 좌파 애들은 한 가지를 가지고 꼭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8월 15일 날, 우리는 이 흙다시 만져보자. 8월 15일 날 일본로부터 이 미국의 도움으로 해방이 된 것이다 이거야. 오늘이요, 바로 오늘.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이제 문제지. 해방이 돼서 일본군들이 다 물러가니까 우리나라 그때 36년 동안 나라가 없었거든. 36년이면 한 세대예요, 한 세대. 태어나는 사람이 36살이야. 그러니까 35살은 나라가 없을 때 일제체제에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해방은 돼서도 봐요. 경찰서가 있어, 파출소가 있어, 통장이 있어, 면장이 있어. 아무도 나라가 진공 상태에 빠진 거예요. 그때에 박헌영이라는 놈이 광주에 있는 벽돌 공장에서 딱 튀어나와가지고 선수를 쳤다 이거야. 상해에 있는 김구가 들어온 데는 한 달이 걸려, 한 달. 미국에 있는 이승만도 들어온 데 한 달인데 그때 백성들은 다 이 나라의 지도자는 김구 아니면 이승만으로 다 알고 있었어, 나라의 백성들이. 아멘. 근데 요 박헌영 요놈이 거짓말했어. 뭐냐면 김구 선생하고 이승만 박사가 오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먼저 우리가 나라를 만들자 해서 1945년 9월 6일 날이에요. 9월 6일. 9월 며칠이요? 8월 15일이 해방이고 한 달 만에 박헌영이 이놈이 사기를 친 거야. 그때에 뭘 했냐? 최초로 조선인민공화국이란 나라를 박헌영이가 선포를 했어. 선포해놓고 백성들을 속여 먹으려고 이렇게 말했어. 이승만 대통령이 돌아오면 내가 이승만을 대통령을 시킬 겁니다. 김구가 돌아오면 국무총리를 시킬 거니까 그때까지는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박헌영이가 소련에서부터 배워온 공산주의 혁명 뭐예요? 모든 땅을 뺏어서 백성들에게 공짜로 다 나눠주겠다 하니까 전 백성들이 그때 남의 땅을 빌려서 사는 사람이 전 인구의 70%예요. 70%. 몇 프로요? 땅도 하나 없고 전부 다 종들이요, 머슴이고 이런 사람들이 똑같은 계급을 만들어주겠다 하니까 전부 박헌영한테 두 손 들고 그때 박헌영 만세하고 박헌영한테 지지한 사람이 전 인구의 78%다. 78%. 몇 프로요? 우리나라는 이게 공산주의에 약한 거예요, 성향이.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 누구든지 공산주의에 약할 수밖에 없겠어. 왜냐하면 지금도 여러분 여기 봐요. 아마 그럴 리도 없겠지만 김정일이가 여기 딱 넘어와가지고 우리 사랑제일교회 와서 여기 인민회의소를 만들어 놓고 장희동 인민회의 우리 교회가 장희동에서 공간이 크니까 옛날에 6.25 때 인민군들이 와서 교회를 주로 인민 그 재판소 삼았어. 교회 건물이 다 크니까 여기 와가지고는요 강대상 다 치워버리고 사랑제일교회들 다 모여 총 들고 그러면 여러분 집 구석에서 다 나와야지 어떻게 했어. 나와서 여러분한테 인민위원장 딱 시키고 정강훈 갓나새끼 어디 갔어? 그러면요 여기서 인민위원장 할 사람 많아요. 안 그럴 것 같지만 내 목에다 총 댈 사람 많아요. 6.25 때도요 빨갱이한테 죽은 게 아니에요. 교인들이 전부 자기 교회 교인들한테 죽은 거예요. 교인들한테 가짜 교인 신앙이 나쁜 사람한테 딱 인민완장만 하나 딱 끼워줘 봐봐. 그동안 교회에서 말이야 신앙도 별로 없고 제일 밑바닥에서 빌빌하다가 갑자기 완장 하나 딱 끼면요 그리고 그냥 따발총 한 개 딱 줘버리면 그거요 참 꼴볼개입니다. 꼴볼개네요.
시골에 예수 안 믿는 동네에서는 전부 다 종들, 머슴들한테 전부 인민위원장, 완장을 끼워줬어. 엊그저께 다음에 또 주인이, 이놈아, 밭에 가서 밥 매라 그러면, 예, 하던 놈한테 인민위원장 딱 끼우니까 수염을 딱 짜고 주인이, 야, 이 새끼야. 너희 세상은 지났어. 이제 우리의 세상이 됐어. 이렇게 세상이 뒤집어진다 이거예요. 그렇게 할 사람 손 들어봐. 없을 것 같지. 사람이요. 이게 뒤집어지면 별짓 다 해요, 인간은. 그래서 박은영이가 완전히 나라를 점령하고 전체 백성들에게 땅을 공짜로 빼서 다 나눠주겠다 하니까 전 인구의 78%, 88%. 몇 프로요? 이게 대한민국 백성들이 이렇게 약한 거예요. 78%가 공산당에 넘어가 버렸어. 이런 상태에서 이제 이승만이가 왔다, 이 한국에. 와가지고 보니까 기가 막히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박근영 이놈이 나라 없이 산 것만 해도 36년 동안 너무나 억울한데 박근영이가 공산국가를 세워놨어. 그리고 이승만한테 속여먹으려고 여기서 대통령 하라 그래. 이승만이가 들어갔다가는 1년도 못 살고 박은영한테 죽게 생겼어. 김구한테 총리하라 그래. 김구도 이렇게 보니까 박은영 저놈이 뒤에서 실권은 자기가 가지고 있고 허수아비 시키려고 그러니까 김구도 안 한다 그래. 자, 그때 이승만이가 밤을 새면서 통곡하게 울어요. 따라서 하나님, 다시요.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세요. 박은영이가 통곡하면서 밤새도록 울어요. 어떻게 하다 이 나라가 36년 동안 나라가 없어졌는데 겨우 독립이라고 해서 해방됐다고 해서 와보니까 박헌영이라는 놈이 공산국가를 세워놨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승만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내가 울고 있으면 될 일이 아니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나라를 다시 살려야 된다. 그래서 이승만이가 시작을 하는데 이승만은 영어를 잘하니까 미국에서 온 하지 중장, 미국 군인들이 한국에 왜 들어왔냐 하면은 이것도 좌파 빨갱이들이 자꾸 거짓말 하는데 미군이 한국에 들어온 것은 왜 들어왔냐? 전쟁은 끝났지만 한국 땅에 일본 군대가, 총을 가진 일본 군대가 36만이 있어요. 36만. 몇 명이요? 이 사람들 총을 다 뺏고 무장 해제시키고 일본 사람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야 되니까 그걸 한국 사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미군이 한국에 들어왔단 말이야. 들어와가지고 전쟁 정리를 하는데 조의를 받고 무릎을 꿇혀놓고 항복 문서를 쓰고 그리고 누가 대장이냐 일본 대장 나와라 해서 전부 다 무릎 꿇혀놓고 하는데 이승만이가 하지 중장한테 영어를 잘하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공산국가가 되게 생겼다. 이 박헌영 이놈이 나 없는 동안에 벌써 공산국가를 세웠으니 이것을 유엔한테 얘기를 해서 유엔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전부 이걸 인정하지 말도록 해라. 그래서 미국의 도움으로 유엔에서 지금까지 전에 있었던 모든 나라는 박헌영이 세우는 인민공화국을 비롯하여 또 적은 것들도 많아. 뭐 한민당 전부 다 지가 다 대통령이요. 조선 사람들 알잖아 그런 거. 어? 알지? 전부 다 지가 대통령이야. 잘자구리한. 그러니까 이걸 전부 다 인정하지 말라고 하니까 유엔에서 지금까지 한국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무효다. 선거를 해서 새로 나라를 세우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1948년 그래서 1948년 5월 10일 날 이승만이가 선거를 하려고 그래. 선거에서 이제 나라를 새로 세우려고 하니까 북한은 인구가 적으니까 선거 안 한다 그래. 왜냐하면 해봤자 대통령 안 돼. 인구가 적어서. 그래서 유엔한테 다시 얘기해서 이승만이가 북한은 안 한대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기를 원하는 지역만 먼저 해라 해서 38도선 밑에 있는 우리 이 나라에서 1948년 5월 10일 날 선거를 하여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세운 거예요. 아멘이요? 그러니까 그때 이승만이가 세운 정책이 뭐냐 하면 이 나라를 세울 때에 첫째 뭐냐 하면 박헌영한테 넘어간 백성들이요 돌아오라 전향하라. 다른 사람이다. 전향하라. 나는 미국에서 공부를 해서 잘 안다. 이 지구상에 어떤 정치 체제를 가져야 하는지. 이승만이의 프리턴 박사학위 논문의 제목이 뭐냐? 한국이 해방됐을 때 어떤 정치 체제,
정치 체제요. 어떤 정치 체제를 가져야 하느냐 하는 것을 이승만이는 미국에서 공부하는 박사학위 논문이 수색에 있는 국방대학에 이승만 논문이 있어요. 그 논문의 제목이 통일이 됐을 때, 해방이 됐을 때 어떠한 제도를 한국에 세워야 하느냐. 그래서 첫째는 사회주의, 두 번째는 공산주의, 세 번째는 자유민주주의 했는데 이승만이가 미국에서 보니까 절대 공산주의 안 된다 이거예요. 사회주의 안 된다 이거예요. 자유민주주의를 세워야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승만이가 자유민주주의를 세워야 된다 하고 백성들에게 계속 강연을 하고 다니면서 지금 목사님이 이렇게 전국 포럼하고 다니면서 이렇게 설득한 거예요. 국민들을. 아멘이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세워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전향하라 그러는데 전향을 안 한다. 두 번째, 싫다. 계속 공산주의를 난 좋아한다 하는 사람은 북한으로 넘어가라는 거예요. 북한으로 가라. 북한으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하라는 거예요. 북한은 그걸 좋아하니까 북한으로 가라. 그때 간 사람이 9만 명에서 9만 명. 몇 명이요? 그 중에 서울대학 교수 50%가 그때 갔다고 이주영 박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그때 저에게 특강할 때 말했어요. 그 똑똑한 서울대학 교수들도 그때 50%가 북한으로 넘어갔다 이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이요? 세 번째, 그래도 전향하라. 따라해봐요. 전향하라. 자서 북한으로 가라. 전향하기도 싫고 북한으로 가기도 싫은 사람은 그때는 이승만이 용서 안 하는 거예요. 기회를 줬는데 왜 안 가냐 이게 북한으로 가라니까. 왜 한국에 있으면서 자꾸 너는 공산주의 만들려고 그래. 이거는 이승만이가 처형하는 거예요. 처형. 죽인단 말이야. 보안법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이승만이가 죽인다 그러니까 북한으로 가려도 안 가고 전향을 해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놈들이 숨어가지고 저 지리산에 들어가서 계속 이 나라를 공산주의 운동을 하려고 들어간 놈들을 빨치산이라고 그래요. 빨치산. 뭐라고요? 바로 이 빨치산들이 그들의 그때의 지리산에 숨어서 운동했던 그 빨치산들의 후예들, 자식들, 그들의 친자식들이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천명이라 현재 이게 대한민국이 망하게 생긴 거야.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그들로 인해서 일어나는 영향력으로 그들 때문에 일어나서 영향력으로 대한민국이 지금 그들의 영향력으로 좌파가 된 사람들이 우리나라 전 국민의 70%로 확대가 됐어요. 지금 70%. 뭘 보고 아느냐? 북한의 천안호를 때린 북한이 쳤다. 북한이 천안호의 사고를 일으켰다. 이 말하기를 북한이 한 것이 틀림없는 것을 알면서도 북한이 했다는 말을 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북한 편을 들기 위해서. 그 말을 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안호는 이명박이가 자작극을 벌인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전 국민의 30%가 됐다는 것은 이 대한민국이 위험수위에 왔다는 걸 알아야 돼. 이해되시면 아멘. 이해되시면 아멘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 마치고 오후에 시내 가서 우리가 집회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아니 북한에 간 한상열 목사라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가 이 거짓 선지자예요. 한상열이가 북한 가가지고 천안호는 이명박이가 일으킨 원형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나라가 아니다. 오직 한반도의 유일한 나라는 이 인민공화국이다. 이에도 전국에 다니면서 북한에 우리나라만 국회의사당 같이 북한의 국회의사당 가서 연설을 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전국의 북한을 다니면서 북한 사람들한테 떠들고 도댕이는 이 새끼가 이 한상열 이 나쁜 놈 새끼가 오늘 이게 판문점을 통해서 넘어온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놈을 잡으려고 했는데 북한에서요 참 북한 놈들 나쁜 놈들이요. 오늘 시청 앞에서 막 시내에서 우리가 다 예배드리고 막 데모하고 한다는 걸 다 알고 어제 저녁에 북한에서 한상열을 오늘 안 보내고 5일 후에 8월 20일 날 한다고 그렇게 또 한 거야. 어젯밤에 난리 났어요. 이 시민단체들이. 집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제 북한 저놈들이 장난쳐서. 그래서 오늘 아침까지 결론 냈는데 안 와도 집회는 한다. 그래서 오늘 할 거예요. 아멘이요? 이래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지금 위험 가운데 빠져 있고 전 국민의 30%가
지금 이 좌파들 1000명, 정치인들 1000명, 이 빨치산들 후예들이 획 돌리는 이 거짓에 이게 전 국민의 30%가 지금 넘어가서 지금요 대한민국이 박헌영이가 그때 선동했을 때 78%의 선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눈을 똑바로 뜨고 대한민국을 다시 바로 세우자 이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이요? 아멘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때에 이승만이가 이제 좌파들을 전향시키고 그리고 북한으로 내쫓고 그리고 제압하고 해서 이승만은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세웠냐? 남한은 첫째 자유민주주의.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한다 이거야. 두 번째, 우리나라는 적은 나라니까 자꾸 주위에서 뜯어먹으려고 그래. 중국이 뜯어먹으려고, 일본이 뜯어먹으려고, 러시아가 뜯어먹으려고 그러니까 이승만이는 아예 거리가 멀어서 조도 못 먹는 한미동맹, 미국하고 우리나라는 형제를 해야 된다 이거야. 아멘. 지정학적으로 욕심이 없는, 지정학적으로 우리나라는 어차피 우리는 약소국이고 적은 날 땅도 적고 인구도 그러니까 스스로는 살 수 없어. 스스로 혼자 산다 그러면 자꾸 이 중국이나 러시아나 일본인들이 먹으려고 그러니까 아예 이해타산이 없는 미국하고 우리는 동맹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승만은 한미동맹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멘이요? 그래서 이 한미동맹이 튼튼할 때는요, 일본 놈들이 저기 독도 가지고 시비를 못 걸었어요. 독도 얘기를 못 했어. 어딜 독도 얘기를 해. 한미동맹이 이게 노무현하고 김대중 대통령이 와가지고 이 좌파 대통령들이 한미동맹 이걸 자꾸 없애고 약화시키고 중국하고 동맹한다고 하니까 당장 바로 일본 놈들은 독도, 가만히 있던 독도를 가지고 지들 나라라고 시비를 걸게. 이게 여러분, 이 전체 흐름을 잘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요? 북한 아들이 NLL이라고 하는 이 서해 5도, 백령도, 소청도, 대청도 하는 이거 서해 5도, 이거 가만히 있다가 노무현이가 미국하고 우리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바이러스가 당장 북한이 또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주위에 있는 나라들한테 우리를 지키려면 우리나라는 스스로 나라를 지킬 힘이 없어요. 약소국가라서. 이해가 돼요? 우리는 일본 놈들하고 못 이겨. 소련하고 못 이겨. 중국하고 못 이겨.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동맹을 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중국하고 동맹을 해봐. 그러면 일본 놈들이 바로 전쟁 붙지 우리하고. 소련하고 해봐. 그러면 또 일본 놈들이 또 하지. 그러니까 아예 우리나라하고 거리가 먼 조도 못 먹는 나라. 조도 못 먹는 나라. 미국은 우리하고 거리가 멀잖아. 그러니까 이해타산이 없는 미국과 동맹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이거예요. 아멘이요? 이걸 한미동맹이라 그래요. 한미동맹. 아멘. 한미동맹이란 말은 뭐냐? 다른 경제, 국가, 나라 이런 것은 전부 각자 나라를 따로 가지고 전쟁이 일어나거나 국방 침해를 당할 때는 같은 한 나라로 북한이 한국을 치면 미국을 공격한 것으로 바로 그렇게 서로 이걸 동맹이라 그래요. 아멘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자동 개입이에요. 자동 개입. 북한이 한국에 전쟁을 일으키면 우리하고는 전쟁이 아니라 미국하고 바로 하는 거예요. 왜? 동맹을 맺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승만은 한미동맹을 철저하게 유지를 해야 된다. 자유민주주의. 따라서 자유민주주의. 한미동맹. 할렐루야. 그 다음에 시장경제. 무슨 경제요? 시장경제는 뭐냐? 자기가 원하는 거 돈 벌어서 자기 마음대로 사고, 야, 이것이 자유경제라 그래. 돈 열심히 벌어서 노동판에 가서 벌면 자기가 원하는 거 말이야. 가전제품도 사고, 뭐도 사고, 이게 자유경제란 말이요. 장사하고 싶으면 장사하고, 직업을 자기 마음대로 가지고, 아멘. 공부 열심히 해서 공무원 하고 싶으면 공무원하고, 자유경제요. 할렐루야요. 그 다음에 보안법. 이 4대 기둥을 세워서 이승만이가 세워가지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세워주셨어요. 이게 대한민국을 짠 틀이요. 이승만이 같았어. 이 위에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운동을 해서 이 위에 집을 지어서 60년이 지나 보니까 대한민국은 세계 10번째 잘 사는 자랑스러운 나라가 됐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북한은 반대로 우리는 민주주의 할 때 북한은 공산주의 한 거예요. 공산주의. 우리는 시장경제 할 때 여기는 통제경제 했다며. 통제경제. 그 다음에 우리는 한미동맹 할 때 여기는 조선하고 중국하고 조중동맹을 한 거예요. 조중동맹. 그래서 중국이 이번에 그 천안호 사고 터졌을 때도 우리 편 안 들잖아요. 중국이요. 계속 북한 편 들잖아요. 뻔하게 알면서도 이게 조중동맹. 그리고 이렇게 해서 북한은 60년을 지나 보니까 북한은 전 세계에서 제일 꼴찌로 거지 나라. 무슨 나라예요? 세상에 한번 봐요. 월드컵에 나가서 애들이 성적 못 올렸다고 북한의 월드컵 대표 선수들이요. 지금요. 노동소에 갇혀서 그래가지고 세계축구협회 피파에서 북한으로 공문 보냈어요. 그 선수들 좀 바깥으로 보내달라고. 어떻게 가서 볼 차서 못 찼다고 그걸 노동소에다가 그걸 가두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냐고. 김정일 이 개새끼야. 네가 볼 한번 차봐. 볼이 들어가나 이 자식아. 16강 간 것만 해도 감사해야지. 그 16강 간 것도 사실 우리가 봐줘서 간 거거든. 우리하고 같은 조거든. 그때 우리가 북한을 16강 가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우리가 잘한 거예요, 우리가. 아멘이요? 그럼 뭐 니들이 실력 있어 간 줄 알아? 우리가 편들어서 간 거지. 같은 조기 때문에. 다음엔 절대로 보내지 마라, 저것들. 저런 나라가 어디 있냐고, 저런 나라. 이건 나라도 아니에요, 나라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저런 나라를 편들고 저런 나라를 좋아가지고 그냥 주성님의 나라라고 태양이시여 하고 가서 떠드는 저 한상열 같은 저런 목사가 있으니 저게 정신병자이 저기 어디 인간이냐 말이야. 그러면 좌파 애들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해요, 들어. 그럼 목사님, 북한에 있는 거기 2천만 되는 백성들도 우리 백성인데 불쌍하지 않아요? 그거는 나도 마찬가지야. 북한을 볼 때 우리는 두 가지로 나눠서 보는 거예요. 북한에 있는 백성들을 나눠서 보고, 아멘. 북한의 백성들을 붙잡고 있는 정권, 김정일의 이 나쁜 정권, 그건 따로 나눠서 보는데, 우리나라 좌파들은 아주 물타기를 잘해요. 뭐냐? 우리가 막 공격하고 하면요. 북한에 있는 2천만 명의 동포들이 불쌍하지 않냐? 이렇게 말해놓고, 나중에 보면 동포들이 불쌍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집단인 김일성, 김정일 부자 그 자체를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좌파들은. 이게 빨갱이라 영이에요, 영. 저거 마귀 역사예요, 저거. 마귀 역사라고. 절대로 우리는 용납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좌파 애들은 아주 현란하게 물타기를 해서 열로 뜯겠다. 천국의불처럼 꽃을 바꿔 입어. 열로 엎었다, 절로 엎었다, 열로 엎었다 말을 하는데 그런 거짓말을 가지고 정말로 북한의 백성들이 불쌍해서 너희들이 북한을 좋아하고 친북주의를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전두환 노태우 독재전쟁 박정희 할 때에 그렇게 민주주의 해야 된다고 인권이 날리라고 데모해놔놓고 북한의 인권은요 어느 정도냐. 북한의 인권은요 북한 나라 전체가 다 교도소라 그러잖아. 거대한 교도소라 그러잖아. 북한은 거대한 교도소. 따라서 거대한 교도소. 거기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왜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항의도 하지 않고 지금 이번에 북한의 월드컵에서 졌다고 가서 거기 당방에 가서 고생하는 대표 선수들 걔들에 대해서는 니들이 북한에 대해서 왜 한마디도 안 하냐 말이야. 우리나라 좌파 이 백성들아. 이제는 대한민국 백성들이 그렇게 멍청하지 않다. 니들의 본색은 뭐냐? 바로 박헌영의 너희들은 후예들이요. 남로당의 후예들. 그걸 가지고 색깔을 열로 엎었다 절로 엎었다 그런 짓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나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대한민국 백성들은 역사에 이러한 정과자예요. 정과자. 박헌영한테 78%가 넘어갔던 우리는 정과의 기록을 가지고 있어. 대한민국 백성은. 그래서 우리 사랑제일교회는 몰수히 북한말로 떨치고 일어나서 어떻게 일어나? 떨치고 일어나가지고 대한민국은 절대로 좌파 빨갱이들이 손 못 대도록 대한민국을 일본으로부터 독립시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떠한 정치 체제를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에다 어떤 체제를 만들어야 될까를 놓고 미국, 소련, 영국, 불란서 4대 강국이 수도 없는 회담을 했어요. 한국에다가 어떤 정치 체제를 가져야 되느냐. 근데 소련이라고 하는 이놈들은 한국을 공산주의 해야 된다 이거지, 소련은. 그런데 미국, 영국, 불란서는 아니다 이거요. 큰 회담이 있잖아요. 모스크바 삼상협정, 카이로 회담, 얄타 회담, 이 3대 국제회담을 통하여 끝없이 회담을 했으나 이 소련 이놈들이 계속 한국에다가 공산주의 해야 된다고 떠드는 바람에 절반이 지금 공산주의로 가 있는데,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나라를 키우고 해서 북한에 있는 2천만 명들도 구원을 시켰어. 이 북한은요, 일제시대부터보다 더 나쁜 지금 그러한 체제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는요, 축구 졌다고, 그렇게 하는 그런 건 없어, 그래도. 아멘이요? 자,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이 불행 중의 다행은 그래도 이 한국만큼이라도 자유민주주의란 체제를 주신 것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해야 돼. 세계 10번째 나라를 우리를 만들어주신 걸 감사해야 돼. 다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요. 말이 그렇지, 여러분. 아이고, 여러분, 우리가 그냥 대수롭게 앉아서 매일 그냥 듣고 지나가고 그렇지. 세계에서 10번째라고. 다시 정신 똑바로 차려봐. 세계에서 몇 번째? 아이고, 다시 말이야. 세계에서 몇 번째? 아이고, 여러분이요. 아이고, 세계 250개 나라였어요. 완전히 거지되었던 우리가 독립한 지 불과 60년 만에. 60년 만에 세계에서, 그것도 6.25 전쟁이라고 하는 피바다를 거쳐서 남북한이 잿더미가 된 상태에서, 이런 상태에서 세계에서 10번째가 됐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세계 역사적으로 해석할 수가 없어.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세계에서 10번째를 갔어. 조금만 지나봐. 앞으로 10년만 더 지나봐요. 10년만 지나면요, 한국에요, 골드만삭스 회장은 그래. 앞으로 20년 지나면 세계에서 초강대국은 3개만 뜬다. 하나는 미국, 하나는 중국이 떠오르고, 세 번째는 대한민국이라 그랬어. 골드만삭스 회장이. 앞으로 20년 후는 한국이 초강대국으로 들어간다 그랬어. 20년 후에는. 그 증거가 뭐냐? 아무런 경제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데, 한국 민족들에게 본능적으로 임해 있는 기질이. 따라서 빨리빨리. 뭐라고요? 빨리빨리를 해가지고 이 세계 핸드폰 내서 1등을 한 거예요, 지금도. 아멘. 아이폰과 아이팩스 이런 데서 잠깐 밀렸지만, 그저께 방송해 보니까 삼성이요, 지금 벌써, 세계 아이폰 그거에 벌써 5번째로 따라잡았고, 그리고 증가율이 세계 1위야, 아이폰이. 그러니까는 삼성에서 만든 게. 이것도 한 2, 3년 지나면 또 1등 가요. 미국 사람들이, 미국 본토에 사는 인간들이요, 전체 국민의 핸드폰의 60%를 삼성 걸 써요. 참, 대한민국 대단해요. 할렐루야지. 할렐루야지. 전 세계 바다에서 떠돌아다니는 배 있죠, 배. 그 배 중에 4대 중에 한 대가 현대에서 만든 거예요. 이야, 따라해봐. 이야, 전 세계 바다에 떠도는 4개 중에 한 대가 대한민국 배요. 여러분은 외국에 많이 안 가봐서 애국심이 덜할지 모르지만, 내가 미국에 맨하탄 가서 붕해한 데 보면요, 큰 배가, 대형 빌딩보다 더 큰 배가 쫙 맨하탄 항구에 들어오는데 보면, 거기에 한글로 한진 딱 써있어. 한진 있잖아. 그 다음에 뭐라냐? 그 다음에 현다이. 미국 사람들은 현다이라 그래, 현다이. 현다이라고 딱 써요. 붕해하다요. 성령이 충만해져 버려. 성령이 충만해져 버려. 이런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왜 부정을 하려고 그러냐? 거기다 또 그것도 모르고 30%의 국민이 속아서 넘어갔어. 이거 위험 수위가 됐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1000만 명의 대한민국의 지킴이를 만들려고 그래. 1000만 명을 열심히, 아멘,
전부 서명하고 하루에 한 통씩 문자 메시지 받는, 지금도 내가 예배 마치고 저기 저 평촌의 세중앙교회 거기 가서 지금 박준희 목사님이 10,000명을 지금 서명해 준다 그래가지고 내가 애국 강의를 하고 박준희 자기 교인들 전부 다 부영 예배 때 다 아멘이요. 전부 서명 다 해준다 그래서 내가 지금 그거 받으러 가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나라가 잘 되려면 첫째는 정치 체제를 어떤 체제를 선택하느냐가 중요하고, 근데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한 것이 복의 근원이 된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종교가 중요해요. 종교. 뭐가 중요해요? 한 나라가 어떤 종교를 선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나라가요, 이슬람 선택하는 나라 망해요, 망해. 이 더운 날씨인데도 여자들이 뒤집어 쓰고요, 눈깔만 2개 내놓고, 아이고, 무서워. 어떤 종교를 선택하냐는 그 나라의 그냥 흥망성쇠예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2000년 동안 보면 가장 뛰어난 종교가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없다 해도 전 세계 종교 경영대 월드컵 경영대에 나가도 기독교가 1등이에요. 아멘이요? 불교가 만약에 우리나라가 국교가 된다 그래봐. 아이고, 스리랑카, 그리고 미얀마, 아이쿠, 미얀마는요, 전 남자들이 태어나면 우리나라 애들이 군대 가는 것처럼 3년 동안은 의무적으로 남자들은 중을 해야 돼, 중. 미얀마는. 중을 하고 난 뒤에 3년 후에 제대하는 사람은 일반 백성이 되고, 그대로 중하겠다면 일생 중인데, 전 인구의 3분의 1이 중이요. 일도 안 하고 맨날 앉아서 땡땡땡땡. 그거 망하는 거예요, 그거. 그거 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요, 불교가 우리나라의 주력 종교가 되면 망해버려요. 근데 대한민국은 해방 후에 기독교를 우리나라의 종교로 선택했어. 이승만 대통령에 의하여. 할렐루야. 그래서 이 기독교는요, 완전히 이거는 달라요. 그래서 이승만 주위에 있는 모든 우리나라를 이끌어온 사람이 다 기독교인이에요. 그 후에 박정희 대통령도, 박정희 대통령 자신은 교회를 안 다녀도 전부 박정희 주위에 있는 사람은 기독교인이에요. 이 나라를 이끌어온 사람은. 뭐 김계원이라든지 이거 전부 다 장로님들이요. 아멘이요? 전부 기독교인이요. 박정희 핵심 세력은 전부 기독교인이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전두환 때까지도 거의 기독교인들이 거의 이제 다 잡았는데, 그 후에 와가지고 지금요, 완전히 개판이 돼버렸어, 한국은. 개판이 됐는데, 여러분, 대한민국은 다 예수 믿어야 돼요. 어떤 종교를 갖느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아멘이요? 이게 교리적으로 봐도요, 불교, 기독교, 이슬람, 뭐, 이게 다 있지만은, 기독교하고 비교해보면요, 비교 자체가 안 돼버려. 우리 교회는 주일마다 모여서 목사님들한테 강의를 듣잖아. 강의를 들으니까 정신이 깨어나. 그죠? 설교를 들으니까 깨어난단 말이에요. 불교는요, 그 반화신경 그거 외워봤자요, 뭔 말인지 몰라. 랄랄랄랄도로. 뭔 뜻이야? 몰라. 그거 봐. 힘이 없어. 교회는요, 바로 와서 주기도문을 딱 하면 처음 와도 다 한국말로 이해가 되잖아. 봐요. 하늘에 계신, 하늘은 하늘이고, 우리 아버지 아니요. 아멘. 불교인들은요, 반화신경 그거 한번 해석해보려면 하나도 못해요. 기독교인들하고 주기도문 한번 해석해보려면 하늘, 저기, 아버지, 우리 아버지처럼 아버지, 계신 아버지요. 할렐루야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이건 뭐, 애들이 그냥 외워도 금방 다 알아보지. 그러니까,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증명이 돼서 그 말로만 떠든다고 된 게 아니라 기독교 2000년 동안에 교회가 들어가는 그 민족은 살았어. 이게 생명줄이야, 생명줄. 아멘. 교회 중에서도 천주교 말고 개신교가 들어가는, 개신교 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잘 살아. 두 번째가 천주교 나라가 두 번째 살아. 아멘이요? 불교 나머지는 다 거지요. 이러한 이 좋은 하나님, 예수님, 성경님, 대한민국에 우리 한번 기독교를 우리가 예수 한국을 만들어보자 이거예요. 할렐루야. 나라가 잘 되려면 이 선택을 잘해야 돼. 따라서 자유민주주의, 따라서 기독교. 세 번째는 지도자. 뭐라고요? 지도자에 따라서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세워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흥선대원 같은 이러한 이런 지도자가 있으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북한의 김정일 같은 나라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승만 같은 지도자, 이승만이 있기에 대한민국이 살은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나라가 어려워도 그때 보릿고개 나라 처음 세울 때 힘들어도 이승만이가 젊은 애들은 전부 다 미국으로 유학을 보낸 거예요. 아멘. 우리나라를 일으킨 모든 젊은이들이 미국 가서 공부하고 온 사람들이, 미국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한국에 와서 IMF가 왔을 때도 나라가 다 세계나 IMF 한 번 오면 헤어날지도 모르는데 우리나라 IMF 와도 봐요. 제 삼성 같은 데서 반도체 봐요. 전부 한국에서 미국 가서 공부한 애들을 잡아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카이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여기 있잖아요. 키스트 여기 정릉에 이거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 가서 우리나라 국비장학생으로, 국비장학생 제도가 아직도 있어. 국비장학생으로 미국 가서 공부를 시켜가지고 그 애들이 또 미국 가서 물들어서 벌써 안 올라 그러니까 공부하고 미국 살라니까 이 박정희 대통령이 대접을 잘해주고 우리나라에서 공부한 애들보다 훨씬 대접해서 인재들을 전부 다 불러들여가지고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세웠다 이거야. 지도자를 잘 키워야 돼. 지도자. 다섯, 지도자. 어떤 지도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해요. 아멘이요? 앞으로도 대한민국은 어떤 지도자를 선택하느냐가 중요한데 우리가 이 노무현 같은 이런 지도자를 선택을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고생했어요. 이제 한번 경험했으니까 절대 우리는 좌파 지도자 선택하면 안 되고, 아멘. 성경 많이 읽고 기도하고 성경적 지도자를 세웁시다. 아멘이요? 그럼 우리 교회에서도 성경적 지도자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 여기 송하성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 송하성 교수님은 공부도 많이 했고 불란서에 가서도 박사학위 받았지, 미국 가서도 조지타운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았지, 공부도 많이 한 것이 아니라 이 송하성 교수님은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한국 경제가 일어날 때, 박정희가 일어날 때, 대한민국 새마을운동하고 할 때에 한국의 한 가운데 서서, 경제기원 가운데 서서 실제로 말단 공무원으로서 밑에 그때서 전체 자기가 이 일을 다 일으킨 사람이 우리 송하성 교수님이요. 할렐루야. 이제 앞으로 우리 사랑교회에는 우리 송 교수님을 열심히 기도하고 한국의 최고의 지도자를 한번 세워보자. 박수! 박수 한번 세워보자. 그러니까 이런 운동을 우리가 잘 해서 이렇게 하면 정말로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가면 대한민국이 지구촌에 일찍이 없어서는 최첨단 국가가. 근데 정신적 힘이 얼마나 세냐 하면요. 지금 전 세계 경제가 글로벌화 돼가지고 우리나라 사람이 한국에 앉아가지고 미국의 뉴욕 월가의 그 모든 주식을 미국의 회사를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주식을 팔았다 컴퓨터 안에서 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도 한국에 있는 모든 주식에 대해서 미국에 앉아서 사무실에서 팔았다 컴퓨터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시대가 왔어. 그런데요, 이 정신적 힘이 얼마나 중요하면 내가 왜 이 1000만 명 운동을 하냐 하면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말이요, 전부 다 바람몰이 해가지고 우리나라 주식 말이야, IMF 봐서 바닥에 있을 때 그때 그 사람들이 돈 와가지고 휴지를 다 주워버려. 주워놓고 또 한 5년 지나면 쫙 올라가면 또 비싼 가격으로 또 우리한테 다 팔아버려. 그리고 돈을 수백억 불 챙겨가지고 그냥 날라버려. 이게 민족성이 이게 안 되니까 우리는 IMF 봐서 한국의 주식이 떨어져도 절대로 우리는 팔면 안 돼. 아멘. 이게 민족 공동체, 그게 정신적 문화가 모든 물질적을 압도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중심 세력이 대한민국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1천만 서명 운동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이요? 옆 사람 다 손잡고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이요? 자, 찬송 한번 부르고 하늘의 조각구름이요. 하늘의 조각 한번 부르는데 잘 봐요. 잘 봐요. 여러분 친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계몽해서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나라다. 이걸 흠집내려고 하고 자꾸 북한의 천안호를 북한이 때렸다고 할 수 없다. 우리나라 참여연대, 우리나라 시민단체 대표가 참여연대인데 좌파 시민단체 세상에 그것들이 본정신이냐고. 우리가 유엔에다가 증거물까지 다 갖다 내놓고 북한이
우리의 천안호를 공격했다고 전 세계 나라한테 설명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그 참여연대 개들이 오히려 전 세계 유엔에다가 편지를 붙여서 그것은 이명박이가 거짓말한 거라고. 그게 대한민국 백성이냐 말이오, 그것들이.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그 한상열 그놈을 우리가 타격하기 위해서 우리가 집회를 하는데 세상의 개들은요 서울역 광장에서 환영 집회한다 그래. 한상열 환영대회를 한다. 숫자가 어느 쪽에 더 많이 모이냐가 오늘 언론의 초미의 관심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나라가 됐냐고. 따라서 안 돼. 그렇게 좋으면 대한민국을 싫으면 가란 말이야. 북한으로 가라고. 가. 좋은 말 할 때 차비 없어. 내가 내줄게. 가라고. 여기는 하나님이 주신 나라야. 아멘이요. 아니 봐요. 정교조 애들, 좌파 애들 봐요. 지들이 중고등학교, 중학교 선생질 하지요. 니들이 대한민국이 있기에 선생질이라도 하지 이놈들아. 대한민국이 없는데 니들이 선생 노릇을 어디서 해? 어디서 하냐고. 북한에 가서 한번 해봐라. 북한에서. 우리나라 좌파 판사들 봐. 11%. 좌파 판사 11%. 대한민국이 있으니까 니들이 판사라도 해먹지 이 자식들아. 어떻게 그렇게 좌파 판사들이요. 북한에 가서 그 짓 한번 해봐. 할 수 있어? 이러한 대한민국을 니들이 왜 장난칠라 그래? 물론 대한민국이 성장함에 있어서 오늘까지 오면 있어서 부작용이 없었다는 것은 아니요. 어떤 적은 일에도 부작용이 있는 거요. 이해되시면 아멘. 좌파 애들이 끝없이 역사를 왜곡하고 거짓말하고 색깔을 바꾸고 뒤집고 물타기 하고 하는 이러한 내용들 중에 보세요. 미군이 6.25 때 죄 없는 양민들을 폭격해서 죽였다. 사실이요. 미국이 죄 없는 양민들을 800몇 군데를 폭격을 했어. 그 진짜로 그 사람은 공산주의도 아니요. 정말로 우리 순수한 죄 없는 우리 국민들이 미군에 폭격해서 죽은 사람이 폭격한 장소가 800몇 군데예요. 그건 사실이야. 이걸 가지고 미국은 나쁜 놈들이다. 죄 없는 놈을 그냥 무차별하게 죽였다. 이렇게 하는데 좌파 애들은 100이면 100가지 말이 전부 다 비트는 거예요. 말을. 앞뒤 배경을 말 안 하는 거예요. 잘 봐요. 잘 봐. 우리나라 그때 박은영한테 넘어간 사람이 전 인구가 몇 프로라고요? 몇 프로요? 이 78%는요. 이것은 하지 중장이 앙케이트 조사에 나온 통계야. 미국의 하지 중장이 와서 우리나라 국민을 향해 물어봤어. 어떤 체제를 원하냐? 첫 번째 사회주의, 두 번째 공산주의, 세 번째 자유민주주의 했더니 사회주의 더하기 공산주의를 합해서 78%라고 대답을 했어. 그래서 미국의 미군들이 이 나라는 소망이 없다. 이 나라는 공산주의를 좋아하는구나 해서 1950년 5월 달에 우리나라의 미군이 철수를 해버린 거예요. 철수하고 나서 바로 북한의 6.25가 일어난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요. 근데 그때에 한번 잘 보세요. 이게 참 심각한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 우리는 이 말씀 위에 서자. 따라서 진리 위에 서자. 사실 위에 서자. 이해되시면 하면요. 하여튼 우리 사랑제일교회는 다 선지자 교회예요. 우리는 선지자 교회. 무슨 교회예요? 모든 백성들을 다 깨우쳐야 돼. 그러니까 6.25 때 봐요. 자, 이승만이가 첫 번째 정책이 뭐예요? 따라서 전향하라. 따라서 전향하라.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따라서 합시다. 두 번째는 따라서 가라. 북한으로 가라. 전향도 안 하고 북한도 안 가는 사람은 너희들은 죽인다. 이승만이 가만 안 둔다. 그러니까 수없는 사람이 막 빨지산들이 막 그냥 도망가고 해서 시리산 숨어 있는데 이승만이가 잡았어. 잡아가지고 그 중에서 군대 조직, 제일 무서운 게 군대 조직이야. 군대 안에 빨갱이가 20%요. 20%. 몇 프로요? 그 총 지휘관이 박정희요. 그래가지고 잡아가지고 영등포 고등학교에다 가둬놓고 다시 기회를 준다. 이승만이가. 자, 전부 다 총 버려. 총 버리고 나와. 그리고 시골에 가서 농사 짓고 조용히 저 빨갱이 운동 안 하고 갈 사람은 손들어. 그래서 그때 손든 사람은 전부 다 보내준 거예요. 아멘이요? 끝까지 죽어도 나는 공산주의 하겠다고 안 나가는 거예요. 안 하는 사람이 18,000명이에요. 18,000명. 몇 명이요? 18,000명을 서대문에 교도소에다 가둬놨어. 가둬놨는데
그때 6.25가 일어났어요. 6.25. 뭐가 일어나요? 6.25 일어났는데 인민군이 3일 만에 서울을 먹었네. 먹었는데 자기들 편이 서대문 교소다에 갇혔다는 걸 북한 아들이 알아 몰라. 알아 몰라. 그때 이승만이가 마음에 갈등이 생겨. 이승만이가. 그래도 공산주의도 우리 민족인데 해가지고 이승만이가 서대문 교소소에 있는 그 빨갱이들을 죽이지 말라 그래. 죽이지 말고 그냥 내려오라 그래. 그래서 서대문 교소소 사람들을 그냥 풀어준 거예요. 빨갱이들을. 이해되시면 아멘? 풀어줬더니 서대문 교도소에서 갇힌 이 빨갱이들이 그때부터 북한군에 딱 들어가가지고 민간인 옷을 입고 한강을 건너서 피난대면에 끼어들었어. 피난대면에. 끼어들어가지고 뒤에 북한에 있는 박격규 부대한테 계속 연락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군인도 아니고 우리나라 군인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 민간인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디까지 가겠다. 어느 골짜기에 지금 있다 해도 포가 그냥 날라와 보니까 포가 아무 여기는 간첩도 없는데 그냥 저녁에 잠자려 그러면 진짜에 포가 펑펑 날라오니까 이게 도대체 누가 이런 고자질을 하느냐 하고 조사해 보니까 피난민 대열에 이 빨갱이들이 끼어들어 있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래서 미국이 할 수 없이 그 주위에 억울한 사람이 있어도 희생을 시키지 않을 수 없어서 피난민 대열 중에서도 저기에 빨갱이가 숨어있다 하면 거기다 갖다 부어버리는 거야. 폭탄을. 그게 800몇 번 부은 거야. 이해가 돼요? 그 주위에 실제 빨갱이 아닌 사람들이 많이 희생을 당한 것이 사실이요. 이러한 역사적인 아픔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기는 있어도 그때의 정황상은 할 수 없다 이거야.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근데 그런 걸 다 놔두고 말이야. 한강, 실미도, 무슨 대한민국 동막골마을, 무슨 뭐 한강, 밀양, 모든 좌파 정부 때 영화 만든 것이 전부 미국 놈들이 한국 와서 나쁜 짓 했다. 이것만 전부 부각시켜가지고 대한민국 사람을 30%를 반미주의 친북 사상으로 만들어 놨는데 이제 우리는 다시 전 국민들을 다 깨우쳐서 할렐루야 이렇게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요. 누구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 이따 예배 마치고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 사람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면 되고 그지요? 짜장면 먹고 싶으면 짜장면 먹으면 되고 아멘이요. 찐빵 먹고 싶으면 찐빵같이 생긴 사람은 찐빵을 먹으면 돼요. 그것도 안고 없는 걸 먹고 싶으면 안고 없는 거 먹으면 되는 것이고 북한은 선택의 자유 없어. 오늘 이거 먹어 그러면 그거 먹어야 돼. 여러분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 옷 입어. 아멘. 오늘은 자기 마음대로 못 입어. 그래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뭔 옷을 입을까 해서 옷장에 골라가지고 이거 입고 저거 입어가지고 지 마음대로 골라서 입어. 북한은 안 돼. 너 이거 입어 그러면 그거 입어야 돼. 우리는 살고 싶으면요 그냥 뭐 지하실도 살고 있고 열심히 노력하고 했으면요 아파트도 살고 싶고 서울서 살아야 되고 전라도 살아야 되고 경상도 살아야 되고 해변가 가서 살아야 되고 제주도 가서 살아야 되고 지 맘대로 살고 돈 조금 열심히 일해가지고 한 달치 돈 벌면 100만 원만 만들면 비행기 타고 싶으면 네 맘대로 빙 타서 중국도 갔다 오고 다 하는데 북한 아들은 외국에 나오기가 천당 오는 것보다 더 힘들어. 불가능해요. 이렇게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왜 너는 반대하느냐 이거야. 아멘이요? 아멘이요?